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인도 기업의 진짜 주인을 찾는 법인데요.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서류에 적힌 주주 말고 그 뒤에서 회사를 움직이고 돈을 버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하거나 거래할 때 보통은 서류에 나와 있는 대표나 대주주를 보게 되죠. 근데 만약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진짜 실세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호기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의 투명성, 더 나아가서는 안정성을 판단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기업 구조는 워낙 복잡해서요. 여러 개의 다른 회사를 거치거나 이름만 빌려준 주주, 심지어 복잡한 신탁 구조 뒤에 실제 소유자를 숨기는 게 가능합니다. 마치 양파 껍질 같다고 할까요? 계속 벗겨내야만 그 중심에 있는 진짜 주인을 겨우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점이 금융범죄나 책임 회피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도가 이 숨은 실세를 찾아내기 위해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법이라는 현미경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인도 회사법 제90조입니다. 이 조항은 기업의 소유 구조를 뿌옇게 만드는 안개를 걷어내고 모든 걸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누가 진짜 주인인지 확실하게 하자는 것. 둘째, 유령 회사 같은 걸 내세워서 숨는 걸 원천 차단하자는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막고 또 금융활동 태스크포스, FATF라고 하죠.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우리도 제대로 따르겠다는 인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법이 찾으려는 용의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법에서는 이 사람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부르는데요. 영어 약자인 SBO, Significant Beneficial Owner의 앞글자를 따서 SBO라고 훨씬 더 많이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조건에 해당해야 이 SBO가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SBO가 뭔지 정의부터 확실히 해두죠. 아주 간단합니다. 핵심은 다른 회사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회사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실제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연인, 바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법은 서류 더미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한 명의 사람을 찾아내고 싶은 겁니다. SBO를 가려내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10% 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의 주식, 투표할 수 있는 의결권, 아니면 배당금 받을 권리,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라도 하나를 직간접적으로 10%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바로 SBO로 분류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숫자 기준이죠. 하지만 숫자가 다는 아닙니다. 설령 10%가 안 되더라도 회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SBO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래도 SBO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간접 통제의 개념이 이 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개인 A가 직접적으로 보고 대상 회사의 주식을 가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A가 X회사를 소유하고 X회사가 Y회사를, 그리고 Y회사가 최종적으로 보고 대상 회사를 소유하고 있죠. 이럴 경우 법은 이 모든 껍데기를 다 꿰뚫어보고 최종적으로 개인 A를 SBO로 딱 지목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 SBO인지 알게 됐어요. 그럼 기업은 뭘 해야 할까요? 법은 SBO를 찾아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부에 보고할 의무까지 지우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모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SBO 등록부를 만들어서 회사에 갖춰둬야 합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요. SBO의 이름, 주소, 국적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PAN이라고 하는 인도의 납세자 식별번호,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그 상세 내역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그냥 회사 서류함에 넣어두기만 하면 안 돼요. SBO를 찾아냈거나 아니면 기존 정보에 뭔가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30일이라는 아주 엄격한 기한 안에 BN2라는 공식 서식을 통해서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지금까지 SBO가 누군지 그리고 기업은 뭘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모든 복잡한 절차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투명성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가치, 그리고 반대로 투명성을 무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를 얻고 회사 지배구조도 탄탄해지고 금융범죄 같은 위험에서도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기면 강력한 벌금은 기본이고요.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저 회사 문제 있네 하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평판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정말 힘듭니다.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10만 루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65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죠.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매일매일 5천 루피, 그러니까 약 8만 원의 추가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 준수를 계속 미루는 건 재정적으로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제90조를 그냥 또 지켜야 할 귀찮은 규제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회사를 더 투명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인도의 사례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업의 진짜 주인을 찾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과연 인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건 전 세계적인 흐름이거든요.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